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들의 엄청난 투자로 대규모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유 부동산도 3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난개발과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투자 유치 촉진 정책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중턱에 들어선 대규모 숙박시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았고 객실 대부분은 중국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중국 자본이 투자된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 40여 개 개발 사업이 중산간과 해안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는 834만 제곱미터, 3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나 됩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 제도 때문입니다. 투자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난개발과 경관의 손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중산간 지역에 싼 토지를 사서 그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고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산간 난개발하고도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뒤에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기간을 두고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이나 경관조례를 보다 구체화하고 외국계 토지 상한선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2공항과 맞물려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어서 자본 유치와 토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근처의 임야가 감정가의 5배에 낙찰됐습니다.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한 성산읍 난산리 680제곱미터의 임야는 응찰자가 35명 몰리면서 감정가가 낙찰가보다 5배 높았습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5배 높았습니다. 또 난산리 과수원과 밭도 최저 입찰가의 2.4배와 1.5배로 각각 낙찰됐습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와 임야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주 지역의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따르면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9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값은 계절적인 비수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춤했지만 제주는 매매가 오름세에 따라 0.42% 상승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때 제주도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 교육은 대부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확인하지 못해 엉뚱한 상품이나 불량품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옷이나 뭐 전자기기 이런 걸 사면은 직접 가서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랑 그 물건이 도착해서 봤을 때랑 그게 너무 달라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가운데 1명꼴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지역 소비자 상담은 6,709건으로 3년 전보다 8% 증가했고 의류와 정보통신 관련이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콘도 등 회원권과 숙박시설, 운송 서비스 관련은 상담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약관의 기준을 해서 이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맞지 않는 부분,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해서 해지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상품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기관과 상담해서 구제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읍면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고교 체제 개편 추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 시내 평준화고 입시 과열의 원인인 고입 연합고사 존폐 문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읍면 일반고 가운데 2개 학교가 예술중점학교로 운영됩니다. 예술중점학교는 음악과 미술로 나눠 운영되는데 한 학교에 학급당 25명 규모로 2개 학급이 운영됩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미술이나 음악 관련해서 그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15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겠다. 내년부터 읍면 일반고 모든 학생에게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하고 진로와 진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취업률이 낮고 여러 학과가 혼재된 특성화고는 취업 명품고로 집중 육성됩니다. 제주고는 관광, 제주여상은 상업정보, 서기선과고는 농업, 중문고는 보건의료 등 6개 특성화고가 산업 분야별로 특화됩니다. 하지만 평준화고 입시 과열의 원인인 고입제도 개선 방안과 일반고 신설 또는 전환을 통한 평준화고 진학 기회 확대 방안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무릉계곡 입구에 환경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 동해 무릉숲이라는 것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개장은 하지도 못하고 있고 문을 연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무릉계곡 입구에 자리 잡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동해무릉건강숲. 동해시가 국비와 지방비 등 120억여 원을 들여 지난 6월 완공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됐고 견음모와 천연소금, 황토 등의 테마형 찜질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토피나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치료를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당초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적당한 식당 운영업체를 구하지 못해 개장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숙박동에서 취사가 불가능해 건강식단을 갖춘 식당으로 차별화해야 하는 만큼 업체 선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업체가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직영 방식도 있으니까 운영자 선정권 때문에 이게 계속 일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12월 초에 하게 될 거예요. 당장 개장을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다 보니 예방교육을 받을 단체나 학생, 또 치료 이용객 확보가 어렵습니다. 수익성도 걱정입니다. 동해시가 직접 운영을 맡기로 했는데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수익을 낼지 의문입니다. 전국에서 3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3곳 모두 다 막대한 적자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가 단순한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동부와 산간에는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비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데요. 곳곳에는 뿌연 안개까지 머물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내외,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1도, 고산과 대정 12도, 낮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4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가운데 한낮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산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모두 그쳤지만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대체로 흐린 모습이지만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구와 김해공항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 포근한 가운데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리고 나면 수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단독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8명이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해군 측과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2시간 동안 불법 감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중심으로 복합형 항만을 조성하는 제주신항 개발 구상안 일부가 정부의 항만 기본 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의 크루즈 부두 선석 1곳과 국내 여객 부두 4선석을 오는 2020년 이전에 착공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되는 제3차 항만 기본 계획안에 포함시켰고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했으며 2020년 이후의 사업은 제4차 항만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학교로 제주여중과 중앙중학교, 탐라중학교, 서귀포시 대정중학교, 성산중학교 등 5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또 우수협업기관으로 카카오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선정하고 내일 탐라교육원에서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로 천연 기념물인 제주 흑우를 대량 증식해 산업화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박세필 교수를 센터장으로 하는 축산물 고품질 생산 관리 연구센터가 어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10년 동안 206억 원을 들여 제주축산진흥원과 영남대 등 8개 팀과 함께 제주 흑우의 대량 증식과 산업화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말다툼하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남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어 교육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그리고 귀농 인구 유입이 늘면서 서귀포시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감소하다 지난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